노력은 두 가지가 있어. 1번 확신을 가진 노력이야. 2번 확신 없는 노력이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건 2번이야. 2번은 뭔지 알아? 극기밖에 없어. 견디는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나 해줄게. 사실 내가 인터넷상에서 되게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있어. 과거에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 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만 전달돼서 애들이 저게 노력이다 이런 거야. 그럼 니네가 가장 바랬던 모습이거든.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노력했는지 얘기해줄까? 전 시간에 얼핏 얘기했지만 난 7시간 반씩 잤어. 그거 보면 노력 안 한 것 같지? 아니, 나는 정신병 걸 정도로 노력했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누가 10억을 줘도 다시 놀아가고 싶지 않은 게 고등학교 생활이야. 왠지 알아? 확신 없는 노력, 극기의 노력을 했거든. 확신이 없다는 말이 뭔지 알아? 난 누구한테 공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 그리고 얼핏 얘기했지. 공 방법도 고3 1학기 끝날 때쯤 깨달았어. 2년 반은 그냥 헛짓한 거야. 방법도 엉망이었던 거야. 아무도 안 하고 엉망 없이. 어떻게 견뎠는지 알아? 도끼를 견딘 거야 그냥. 근데 7시간 반씩 자셨으면 견뎠다고 할 수 없는데 가장 핵심은 뭔지 알아? 매일매일 했다고.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7시간 반도 왜 잔 거야? 편안한 몸을 위해서가 아니야. 다음날 풀로 집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직도 나는 기억나는 게 언제? 고2 겨울방학. 그때 정신병 걸릴 뻔했어. 68일을 하루도 안 빼놓고 학교 도서가서 공부했거든. 아침 9시에 가갖고 저녁 딱 몇 시까지 매일매일 나왔는데 일주일만 지나도 미쳐버리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그거 못해. 되게 쉬워 보이지? 7시간만씩 자면서 매일 하는 건 사람이 못할 짓이야. 중간에 여러분 분명히 빼먹거나 놀거나 자거나 그럴 때가 있어. 나는 다이렉트로 했거든. 근데 68일은 제일 짜증나는 순간이었고 그걸 3년 내내 했거든. 근데 그때마다 뭔지 알아? 제일 미치는 거? 공부하는데 이걸 한다고 될지 모르겠어. 실제로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물어본 거. 니네가 나한테 제일 많이 물어본 거. 니네 뭐라고 못하는 게 학생이 관심인 거거든. 제가 될까요? 어느 선생도 클리어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차라리 나한테 넌 죽어도 안 되라고 하면 그 대답을 바랬어 차라리. 그럼 이 지옥을 놓을 수 있잖아 내가. 너는 죽어도 안 되라고 하면 차라리 진짜요? 전 안 돼. 넌 죽어도 안 돼. 네 IQ와 모든 걸 조합했을 때 과학적 근거가 있어. 이랬으면 감사합니다 있을 거야 오히려. 뭐야 이게 아니라 편안했었으니까. 선생님 되게 애매한 거야. 죽어라 하면 되겠지? 그럼 저 죽어라 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어요? 솔직히 네 중학교 성적 보면 서울대는 힘들지? 그럼 저 서울대 완전히 안 돼요? 완전히 어떻게 안 되겠니 사람이? 기적이란 게 있지 않니? 미치겠는 거야. 아무도 답을 안 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확신이 없어. 어떻게 참았는지 알아? 나는 세상의 도끼를 다 끌어왔어. 1번 열등감. 내가 누나한테 말했던 외모 열등감. 거울 안 봤다고 그랬지? 내가 유일하게 봤던 때가 뭐? 공부하다 힘 떨어지면 가서 거울을 봐. 야 이 십새끼야.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네 자존감 얘기하지만 나는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진 걸 역이용한 거야. 너 같은 얼굴은 씨발 새끼야. 공부 안 하면 넌 안 돼. 공부해 이놈아. 너무 보기 싫은데 그걸 한 30분 보고 나면 막 동기부여가 돼. 그럼 악에 맞춰서 하는 거야. 씨발 이러면서. 또는 막 없던 라이벌을 막 만들어. 저 새끼가 씨발 나 무시한 것 같아. 저 십새끼 내가 다음 시험 때 갈아 엎어볼 거야. 막 그냥. 그리고 계속 걔만 쳐다볼 때도 있어. 걔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 같은 놈이. 그 이유도 없는 거. 걔가 나한테 뭐라 한 적이 없어. 그냥 이유도 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야. 사실 내가 지난 시간에 얼핏 얘기했던 게 내 얘기도 되게 많아. 항상 사람 자기 경험에서 나오니까. 국어 선생이 나한테 뭐라 한 적이 없는데 국어 선생을 타겟으로 잡은 거야. 그래 견디니까. 씨발 저 새끼가 지난번에 나 무시했어. 죽여버릴 거야 진짜. 그러니까 온통 2년 반을 공법을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이런 도끼로.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절대로 추천하지 않아. 나는 공신이나 서울대 뭐 이런 간 애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하잖아. 저 막 펜으로 찔러가면서 공부했어요. 막 코피 터졌어요. 절대 추천하지 않아. 그거는 인격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정신병에 걸리는 행위야. 그래도 어쨌든 서울대 가셨잖아요. 다행히 갔지. 근데 내가 왜 간지 얘기해줄까? 고1 여름쯤에 공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간 거야. 2년 반 동안 노력해서 간 것도 있겠지만 난 그것 때문에 갔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마지막에 못 깨달았으면 난 못 갔을 거란 말이야. 내가 그 공법을 깨달은 순간 니네한테 말 안 해. 첫 시간에 말했을 때 엉엉 울었다니까? 2년 반 동안 씨발 개짓을 했구나. 누가 좀 알려주지. 나머진 기쁨의 눈물.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공부했다. 나는 3년 중에 그 나머지 6, 7개월은 제일 행복하게 공부했어. 보이는 거야 다. 막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슬픔의 눈물, 우스개로만. 이쪽에서 기쁨의 눈물. 씨발 2년 반 동안 난 수학 문제 허풀었네. 하지만 이쪽은 이제 다 보여. 씨발 나 가겠다 서울대. 진짜 이거 있지. 근거 있는 믿음 있지. 이걸 가지고 노력하는 노력이 신나는 거야. 진짜 어떤지 알아? 자제가 안 돼. 공부하고 싶어서. 무슨 마음인지 알아? 자야 돼. 야, 돈 한번 자. 7시간 반 자야 돼. 너 내일 졸려 그래? 근데 막 더 하고 싶은 거 있지. 믿겨지지 않지? 절대 눈앞에 있는 미적분이 재밌어서가 아니라니까? 뭐냐면 진짜로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 다 보여. 이 문제 출제자가 왜 낸지 알겠어. 씨발. 이 우리 선생님이 왜 여기다 밑줄로 그랬는지 알겠어. 다 보여. 이러면서 뭐? 그게 나한테 돌아오더라니까. 나 공부 병신인 줄 알았는데 공부 되게 잘하는 놈인 거 아니야? 나 수학 천재인 거 아니야? 이러니까 공부가 뭐가 재밌지 알아? 미적분이 재밌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알았지? 인증받는 기분? 처음으로 병신 인증이 아니라
신나고 미치는 거야. 나는 그 후반부 6, 7개월 잊지 못해. 근데 내 얘기에서 애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앞부분이더라. 왠지 알아? 그게 니네가 생각한 노력인 거지. 내가 이걸 왜 보여준지 알아? 마지막으로 노력을 정해줄게. 이 약물고 코피 터지고 욕하면서 하는 노력은 노력이 아니야. 내가 했던 노력 중에 분명 그게 있거든. 나는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추천하고 싶지 않아. 서울대를 가기의 망정이지 못 갔으면 나는 페인으로 끝났을 거야. 너무 정신적 데미지가 커서. 어쨌든 가졌으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하나? 아니 후반부 6, 7개월 노력 때문에 한 것 같아. 내가 니한테 노력을 재정해줄게. 웃으면서 하는 노력이 진짜 노력이야. 잘못됐어. 지금까지 우리 노력하면 뭐 항상 그놈의 무슨 뭐 씨발 박지성의 씨발 뭐 물질 터진 발 뭐 김연아의 꺾이는 허리 뭐 맨날 뭐 눈물 젖은 빵 씨발. 물론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 공부는 내가 말했지 힘드니까 잠이 쏟아진 걸. 근데 기본 베이스는 그냥 고통을 참는다가 아니라고. 기본 베이스는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니까 언론이나 그런 데서 그것만 다 편집돼서 나온다고. 김연아가 진짜로 자기가 금메달 딸 거라 확신이 없었으면 그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었을까? 아니 김연아는 지가 1등할 줄 알았어. 알았다고. 어떻게 피겨를 하는지 알았으니까 완전히. 걔는 피겨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경지니까. 박지성도 축구를 어떻게 박지성이 했던 인터뷰 중에 그런 거 다 잘리더라. 걔는 옛날에 히딩크 감독한테 처음으로 축구 보는 눈을 배운 거야. 다시 태어난 거야 그 감독 때문에. 그 전까지 그냥 무식하게 뛰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박지성 하면 여러분들 맨날 하면 난 제일 싫어. 세계의 패. 체력이 좋았다. 박지성 하면 외국 감독들이 제일 칭찬한 건 문제라 축구 지능이 제일 뛰어난 놈이다. 쟤는 어디 가야 할지 적재수 안다. 언제 앞으로 가서 공격하고 언제 수비할 줄 안다. 머리가 진짜 좋은 놈이다. 축구 머리. 그 얘기를 외국 감독들은 다 아는데 우리나라는 오직 말하는 게 씨발 존나 뛰어다니 막. 저 찢어진 물집 잡힌 발을 보라 막. 왜 박지성이 미친 졌을까? 보이는 거야. 내가 저기까지 뛰어가면 오늘 저기서 완벽한 수비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까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야. 그게 노력이야. 내가 후반부에 했던 6, 7개월의 노력은 그거였다고. 저절로 밤을 새게 돼. 니네가 생각하는 최상위권 애들 이건 목욕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보자. 니네 학교 전교 1등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하든? 니네가 보기에? 미스테리지. 항상 걔네는 어때? 얼굴이 그렇게 막 눈물이 막 처절하지 않지 않아? 항상 웃으면서 저렇게 하지 않아? 그게 진짜 노력이거든. 알았어? 그게 아니야. 씨발 나 오늘 밤 샐 거야. 잠이 온다. 이게 병신 새끼야. 밤을 새야지 씨발 새끼야. 이게 아니라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 막 공부하다가 보니까 어라? 밤을 샜네? 뭐지? 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아이씨 좀 더 할까? 자야 되는데 내일 졸리면 안 되는데 더 하고 싶은 마음은 뭐지? 뻔히 나 이거 어떻게 푸는지 다 보이는데 할까? 이거야. 이게 전교 1등의 마음이야. 우리는 항상 그 이상한 환상 견뎌라 씨발. 그리고 말하자면 자존감 깎지. 절지마 이 개새끼야. 넌 이렇게 게을러 처먹었어 이 새끼야. 극복하라고. 이것도 극복하지 못. 맨 앞에다 그 표어들 다 떼버리고 싶어. 그놈의 표. 자기와의 싸움이다. 결국 나를 이겨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법 8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 그럼 어떻게 저는 그렇게 웃으면서 노력할 수 있는데요? 보이면 된다고. 위에서 내려다 보이면. 그래서 내가 스터디 코드를 만든 거라고. 청춘을 바친 거라고. 만약 이게 더 중요했잖아. 극기가 중요했잖아. 나는 니네를 위해서 다른 걸 만들었을 거야. 내가 강의 중간에 니네한테 농담 삼아 얘기 안 했니? 클래스에서 얘기 안 했니? 난 별의별 걸 다 연구한 사람이거든. 내가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진짜 니네 극기의 노력을 시키기 위해서 전기의자 이런 거 도입해볼까? 농담으로 한 게 아니야. 기숙학원을 만드는 거야. 기숙학원 그것도 내가 옛날에 초창기에 고안했던 모델 중에 하나야. 아예 이것들을 극기로 하려면 어디 지방 같은 데 해놓는 거야. 탈출해도 씨발 산인 거야. 거기에 해놓고 아침마다 일어나갖고 군대식으로 체조시키고 함성 발사시키고 요새 기숙학원들이 다 하는 거지. 초창기에 내가 구상했던 거야. 군대 모델로 가자. 제일 하이라이트가 뭔지 알아? CCTV를 한 몇 대 설치해. 그래놓고 니네가 안서 공부하잖아. 공부하다 니네가 졸잖아. 개인 스피커에서 나와. 24번 깨. 24번 깨. 그럼 누를 깨겠지. 몇 번 얘기도 안 깨면 23번 버튼을 누르면 관제탑에서 여기 전기 충격이 오는 거야. 니네 우스개 같지? 실제로 내가 되게 진지하게 고안했던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서울대 교수한테 진지하게 이거까지 물어봤다니까? 인체에 충격을 주지만 무해한 정도의 볼트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때 교수가 날 되게 특이하게 봤어. 왜냐면 이걸 전기공학과 와서 이걸 물어보니까 난 컴퓨터공학과였잖아. 물어보는 것도 신기하고 어디다 쓰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차마 얘기를 못하게 전기의자에 쓰려고 합니다. 이건 말 못하겠더라고. 근데 결국 포기한 거, 그러니까 그건 비인간적이기도 하고 그걸 얘기했더니 전기공학과 결국은 나한테 알아냈어. 어디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근데 그 교수도 완전히 공학 오타쿠야. 학생들한테 씨발 전기의자를 봐요. 이게 아니라 그건 의대 교수와 함께 같이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 했더니 엉덩이로 받는 전기와 팔로 받는 전기와 머리로 받는 전기가 달라서 자네가 지금 의자를 구성한다면 엉덩이에 전류 흐르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엉덩이 피하 조직에 대해서는 의대 교수의 자문이 필요하고 뭐 이러면서 있잖아. 쥐가 더 오버해갖고 막 그치?
여하튼 그것까지 고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공부에 대해서 여러 면을 다 봤거든. 근데 만약 극기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게 8이라고 왔으면 난 그걸 만들었을 거야. 근데 훗날 전기의자까지 아니지만 수많은 기숙학원이 생겼지. 어떤지 여러분 기숙학원 되게 관심 있는 사람 들어는 봤지? 아마 들어갔다 온 사람 별로 없을 텐데 기숙학원들 별로 성공률 높지 않아요. 왜? 결국 갖다 놓고 구호를 외치고 이 악물고 하자고 해도 마음이 따르지 않는 노력은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어. 기숙학원에서도 애들 쳐 아침에 함성 외치고 앉아서 또 쳐 결국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처잠의 핵심이 뭐라고? 그러니까 잠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니네는 체력이 약하지 않아. 절대로. 게임할 때 보면 밤을 샌다니까? 뭐? 마음이 끄는 건 체력을 불러내. 반면 마음이 안 끌리는 건 체력을 못 불러내. 근데 이 마음의 가장 핵심은 뭔지 알아? 아까 말했지 확신. 사실은 그 확신 밑에 깔려있는 진짜 코드는 뭔지 알아? 아까 얼핏 얘기했잖아. 나 한 거지. 니네가 가장 이 공부를 하면서 괴로운 건 뭔지 알아? 매일 나를 깎아먹으면 안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해보자. 아까 내가 강의 중간에 얘기했었는데 기억나? 다시 니네 이 공부 왜 하냐? 공부 왜 하냐고. 지식을 위해서 1번? 아니라고 했잖아. 니네도 알잖아. 국영수 지식. 이런 사람 있어? 아 여기서 제가 수학을 배워놓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것 같아서요. 저는 미적분 진짜 너무 요긴할 것 같아요. 나중에 살면서 얼마나 쓸 일이 많 이런 사람 있어? 없지? 없잖아. 저는 신라 고구려 백제 꼭 알아놓으려고요. 제가 40살쯤 되면 정말 써먹을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니지? 지식은 안 써먹어. 두 번째는 간판이지. 이게 좀 더 니네 와닿긴 하지. 니네 부모님들 얘기하는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핀다. 근데 요즘 세상이 되게 우울한 세상 아니냐? 나 그거 인터넷으로 뒤지면 한 100개 찾았어 기사. 5분 만에. 스카이 가도 별 볼 일 없다. 계속 그게 쏟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되게 불안해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뭘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놔야 되는 거야. 또 니네 매일 하지. 왜 할까? 왜 성적이 안 나오면 속상할까? 다 뭔지 알아? 그 모든 것들 껍데기 밑에는 뭐냐면 나를 위한 싸움인 거야. 공부를 오면 간판을 구린 데 가면 내가 낮아질 것 같으니까. 공부를 못하면 성적이 40등이 나오면 내가 40점짜리 같아 속상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 니네한테 오그라든 얘기가 아니라 코드를 이해해야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거야. 니네를 움직이는 힘이 뭔지를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된다니까. 내가 스터디 코드를 만든 이유는 바로 그거라고. 공부 잘하는 놈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더 와닿게 얘기할까? 야, 공부 잘하는 놈들 그래. 간판 그냥 서울대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치자. 서울대 가는 놈들 뭐가 다를까? 다들 오직 뭐만 본지 알아? 무슨 학원을 다녔느냐, 무슨 책을 봤느냐, 걔는 지식이 뭐가 들어있느냐. 아무도 안 본 건 뭔지 알아? 걔를 움직이는 진짜 숨겨진 동력. 나라고. 아이라는 단어라고. 거꾸로 평범한 애들, 상중하위권 애들이 왜 걔를 죽어도 못 따라잡느냐. 이게 맨날 벌어지니까. 내가 아까 한 말에 답이 다 들어있어. 매일 병신 인증받는 기분이야? 공부하지 마 그럼. 멈춰 즉시 멈춰야 돼. 어차피 잘 못할 거야 죽어도. 그리고 그렇게 졸업하잖아? 최악이 돼. 20살 이후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잖아. 20살 이후에 얻는 게 뭐야? 대학 간판이지. 대학 간판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인생관이라고.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 청소년이야? 청소년기엔 인생관이 형성되는 거야? 가끔 여러분이 나보고 그런 사람 있어. 코치님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활짝 웃으면서 어디가 안 되면 아니 외모 말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니네가 나보고 멋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알아? 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린 나밖에 없으니까. 내 인생관이 멋있어서요. 뭔가 코치님은 되게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것 같고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되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 20살 이후에 멋진 인생관을 가져야 돼. 내 인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문제가 나 매일 병신인증 1번 절대 공부 잘할 수 없어. 2번 그리고 졸업하잖아. 니네는 간판보다 더 큰 걸 잃는 거야. 3년 동안 병신 인증 받고 하잖아. 이건 니네 무서운 세뇌야. 사실 그게 보면 12년이지. 내가 니네 이렇게 생각해봐. 아까 기숙학원 얘기했지. 강원도 산속에 가둬놓고 3년 동안 매일 주입시키는 거야. 넌 병신이야. 너는 병신이야. 넌 한계가 있어. 넌 애초에 1등, 2등, 3등 꿈도 못하게 태어났어. 이걸 3년 동안 매일 한다고 해봐. 매일. 막 심지어 논리적 근거도 돼. 자, 이 문제 봐봐. 풀어봐. 못 풀지? 너는 병신이야. 이걸 니네가 3년 동안 소름 끼치지 않아? 정신병 수준으로 되겠지. 나중에 미치겠지. 근데 이게 나중에 제일 끔찍한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미치지도 않아. 그냥 나는 병신이에요. 내가 본 고등학생이 이렇게 졸업한 거야. 2년 반 동안 내가 봤던 게 뭔지 알아? 나는 병신이다. 근데 나는 뭘 버텼는지 알아? 역설적이지. 병신인데 병신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또 다른 병신을 끌고 와서 얼굴도 병신인데 공부까지 병신이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 있지.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하게 이겨낸 거야. 병신으로 이겨낸 거야. 근데 내가 서울대를 못 갔잖아. 나는 최악의 수를 둔 거야. 얼굴도 못생긴 새끼가 공부마저 못하면 너는 완전 개 버러지야. 근데 봐봐. 내가 공부를 못했어 봐. 그럼 뭐로 끝나는 거야? 개 버러지로 끝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서울대 못 갔으면 나는 인생 끝난 거야 그냥. 절대 니네한테 그 경험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서울대 연고대는 소수잖아. 나는 진짜 기적 같은 그거라니까?
설사 서울연고대를 못 가도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괴로움 받으면서 병신 인증만 안 돼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했을까? 거꾸로 3년 동안 내가 니네 강원도 기숙원에 앉혀놓고 너 할 수 있어. 이 문제 풀어봐. 아, 뭐, 괜찮아. 지금 당장은 못 풀지. 근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보이지 않니? 그지? 보이지? 일주일 정도 이거 이 단원 공부하면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넌 대박이야. 수학은 네 발목을 못 잡아. 너 수학 1등 할 수 있어. 영어로 한번 가볼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니? 이걸 3년 동안 주입한다고 해봐. 1번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된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적 나와. 스카이 간 애들은 그래서 간 거야. 나는 변종이야. 그래서 나는 서울대 가서 친구가 별로 없었어. 온 애들이랑 나는 히스토리가 다르더라고. 나같이 독종으로 공부한 새끼들은 없었어. 그리고 그게 내가 스터디 코드를 만든 계기이기도 해. 서울대 가서 난 너무 좋았는데 다 된 줄 알았는데 갔더니 나랑 다른 인종들이야. 또 외로운 거야. 나 같은 놈을 안 만들려고 스터디 코드 만든 거야. 되게 역설적이지? 저희 서울대 보내시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나 같은 놈을 안 만들려고. 난 아주 운이 좋았던 케이스니까 이건 확률적으로 이걸 나 같은 놈을 만들면 안 돼. 나 같은 놈 만들었으면 내가 전기의자 기숙학을 만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자극을 줘서 서울대 보내면 뭐해? 가기도 힘들고 설사가 나 같아도 괴물이 되는데. 아, 나는 다행이야. 나 같은 케이스도 아니지. 난 마지막 6개월, 7개월 동안 웃으면서 공부했으니까 그때 힐링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모든 거의 본질엔 뭐가 있다?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게. 매일 내가 병신 인증받는 기분으로 공부하는 것 같아? 니네 엄마한테 집중해. 나 지금 되게 추상적인 얘기지만 제일 확실한 거야. 왜냐면 니네 기분이 제일 확실한 거거든. 수학, 영어 이런 지식 말고 매일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병신 인증받은 것 같아. 패배감이 느껴져. 중단해. 그럼 어디에 투자해? 여기에 투자해. 이거 깨달을 때까지 움직이지 마. 왠지 알아? 어차피 공부 못 할 거니까. 거꾸로 그래도 해? 엄마가 자꾸 가라고 해서 어쨌든 학원을 가니까 이 약물고 그냥 해? 그럼 어떻게 될 건지 알아? 20살 때 괴물로 졸업할 거야. 무슨 괴물? 스스로를 증오하는 괴물. 20살 돼서 아무것도 못해. 알았어? 연애도 못해. 연애하다가 한번 거부당하면 비응신같이 거봐. 난 안 돼. 제가 날 사귀어주겠어? 심지어 연애를 해도 되게 이상하게 연애. 자책감에 계속 빠지거나 열등감 때문에 막 상대방한테 집착해. 그것도 열등감이야. 왜 집착하는지 사랑해서 집착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저희 바람 피지 않을까? 아, 왜? 너 핸드폰 보여줘봐. 너 조사 좀 해. 왜 그런지 알아?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나를 버릴 거라는 두려움이지. 뭐가 없기 때문이지? 자신감이 없는 거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야. 심지어 안 맞는데도 막 조금만. 너 지금 누구랑 통화했어? 너 딴 남자 만나지? 어이, 난 그냥 친한 오빠랑 게 어떻게 있어? 너 그 오빠랑 손 잡았어 안 잡았어? 뭔 소리야? 잡았지 너? 실제로 연애 상담하면 대부분은 열등감이 나오는 거야.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자기보다 세상에 나은 남자들이 천지라고 생각하니까 말도 못 걸고 사귄 다음에도 집착이 시작되는 거야.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는지 알아? 만약 얘가 다른 놈을 사귀면 얘 눈이 삔 거지. 예를 들면 나 같은 놈을 두고 어떻게 큰일 날 뻔했지. 이렇게 머리가 멍청한 여자이면 저는 버릴 거예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지. 제일 최고의 아주 안정적인 자신감은 이 여자애가 저보다 나은 애를 만난 게 아니고요. 더 잘 맞는 다른 애를 만났겠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연애하고 상처받고 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연애를 통해서 내가 열등하다는 증명을 받아서야. 그런 애들이 이별을 잘 못해. 집착해. 남학생은 술 처먹고 막 생각나서 전화하는 거 있잖아. 보고 싶어서가 아니야. 왜 날 버렸니? 이거 결국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인지 알아? 왜 나보고 부족하다고 했니? 나 뛰어난 남자라고 해줘. 다 찌질한 거야. 주로 남학생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야. 니네가 대학 가서 나한테 와서 제일 많이 상담하면 내가 아마 제일 많이 할 솔루션 중에 하나가 넌 열등감이 심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사는데 되게 불편하다니까? 회사 이력서 한번 넣었다가 거부당하면 막 엄청 상처받아. 왜 상처받아? 그때도 당당하게 이 빙신 회사 씨발 날 몰라보다니 다행이다 씨발 내가 이 회사가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안목이 없는 회사를 내가 왜 갔어? 이렇게 되는 거지. 거침없이. 극단적이지만. 다시 매일매일 병신 인증받는 거 갖고 패배감이 들어? 중단해. 알았지? 매일매일 병신 인증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매일매일 내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받아? 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공부해. 1번 성적도 잘 나올 거고 그대로 졸업하면 인생도 다 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걸 추상적인 마음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무슨 근거 있는 믿음을 얻지. 니네 머릿속에 채워주려고 한 게 뭔지 알아? 바로 이등력인 거야. 공부가 보이면 돼. 환상적인 걸 발견한 거야. 이걸 처음 얘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지 알아? 그러니까 1등 되면 되잖아요. 1등 되면 자신감, 자존감은 당연히 따라와. 근데 구조상 1등은 한 명이잖아. 거꾸로 1등 되기 전까지는 우린 다 버려줘야 돼. 또 1등이 되려면 밤새서 의욕 있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1등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 해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 내가 기가 막힌 걸 발견한 거지. 그런 희귀한 인종들을 발견한 거야. 50점인데 자신감이 있는 놈들이 있더라고. 허세쟁이인 줄 알았어. 근거가 있는 거야. 이 새끼는 눈빛이 달라. 왜 너는 50점인데 이렇게 안 꺾이니? 너는 50점이면 병신인 거야. 수학 병신인 거야. 인정해. 아니에요. 왜 병신이에요?
저는 충분히 100점 맞아요. 아, 허세 떨지 말고 지금 50점 새끼가 무슨 아니요. 근거가 있다고요. 이게 내 시작이었어. 내가 서울대 갔는데 다른 인종들 만나서 깜짝 놀랐다고 그랬지. 다 물어봤어. 너는 그럼 태어나서 계속 1등이었니? 뭐 충격적인 얘기가 나온 거야. 나 중간에 75점 맞은 적도 있어. 나 전교 1등만 한 거 아니야. 전교 뭐 30등 한 적도 있어. 근데 너는 그때 그럼 충격 안 받았니? 공부 잘하다 오히려 떨어지면 더 충격받고 놓지 않니? 아니. 다음 시험에 바로 100점 했어. 그 동력이 뭐니? 왜냐면 나는 100점 맞을 걸 알고 있었거든. 아니 그게 다시 그 미적분을 완전히 안 거야? 아니 미적분을 몰랐으니까 75점 맞은 거잖아. 그치?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지. 아니 미적분을 알지도 않았는데 넌 100점 맞을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알았냐고. 나는 그런 인간이야. 내가 들은 답 중에 이것도 있어. 나는 그런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100점 맞을 수 있는 인간이라고? 야, 씨발, 와, 잘났다, 니 똥 굵다, 이 새끼야. 내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무섭다.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 이게, 나무야. 넌 나랑 다른, 그 새끼가 나한테 그랬어. 다른 인종이구나.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게 너가 듣기에는 재수없고 허세, 그게 아니고, 나의 얼굴을 봐. 나는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런 인간이야. 나는 어떤 시험이든 다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인간이야. 그냥 그런 인간이야. 이건 믿음이야. 그때 내가 쇼크를 받은 거지. 그리고 발견한 거야. 50점을 맞든 1등이 안 돼도 충분히 스스로를 믿게 하겠구나. 다시 8대 2야. 결국 요점 뭐야? 이번 코드는 뭐야? 킵싱킹이야. 제발 부탁한다. 내가 부탁할 건 없이 다 너네를 위한 거니까. 수많은 니네 선배들이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1번 바로 효과를 원했어. 바로 경지에 오르기 원했어. 그렇게 되지 않아. 신이 박아놓은 잔인한 곡성 때문에. 분명 정책일 거야. 제발 부탁인데 항상 모든 공부는 그걸 해석하는 연습을 해봐. 알았지?